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는 산소, 발 딛고 선 땅,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빛,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까지 46억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주는 아무 계획 없이 이 세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폭발하고 충돌하고 녹고 얼고 수십억 번의 실패 끝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46억 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갑니다. 태양의 핵융합에서 시작해 아직 인류의 눈이 닿지 않은 태양계의 끝까지.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이 광활한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거대한 가스, 구름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중력은 그 구름을 점점 더 단단하게 압축했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마침내 핵융합이 점화되었습니다. 태양계의 심장, 태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양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지름만 약 139만 킬로미터, 지구를 109개 나란히 세워야 겨우 가로지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질량은 태양계 전체의 99.8%를 홀로 차지하며 나머지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들은 그 0.2%를 서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핵심부, 즉 중심핵은 온도가 약 1500만 도에 달합니다.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태양은 매초 약 6억 톤의 수소를 소비하며 그중 약 400만 톤을 순수 에너지로 바꾸어 우주로 방출합니다. 매초마다요. 그렇게 탄생한 에너지는 곧바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중심핵에서 만들어진 광자, 즉 빛 입자는 태양 내부의 복사층을 통과하는 데만 무려 10만 년에서 100만 년이 걸립니다. 겹겹이 쌓인 물질에 부딪히고 흡수되고 다시 방출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며 그야말로 대탈출을 감행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 표면인 광구에 도달한 빛은 단 8분, 20초 만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지구에 닿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표면 바깥에 펼쳐진 대기층, 코로나의 온도는 무려 100만 도에서 300만 도에 달합니다. 불에서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이 역설적인 현상은 현재까지도 천문학계의 미해결 난제 중 하나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아직도 인류에게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는 주기적으로 어두운 점이 나타납니다. 흑점입니다. 강력한 자기장이 대류를 억제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약 3800도 지역이 형성되며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흑점은 약 11년 주기로 활동이 활발해졌다가 잠잠해지는 태양 활동 주기를 따르는데 이것이 절정에 달할 때 태양은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 불리는 폭발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수십억 톤에 달하는 플라즈마 덩어리가 초속 수천 킬로미터로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구를 정면으로 강타한다면 전 세계 전력망과 통신 위성이 일시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캐나다 퀘벡에서는 태양 폭풍으로 약 600만 명이 12시간 동안 정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구에 주는 것은 재앙만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초당 약 1.70의 17제곱 와트, 인류가 현재 사용하는 총 에너지의 수천 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에너지가 대기를 순환시키고 바다를 증발시키며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지구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태양 없이는 지구의 어떤 생명도 단 하루조차 버티지 못합니다. 태양의 나이는 지금 약 46억 살, 수명의 절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앞으로 약 50억 년 후 수소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하면 태양은 헬륨 핵융합으로 전환하며 외부로 팽창하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 크기는 현재의 200배 이상으로 불어나 수성과 금성은
물론 지구 궤도까지 집어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이후 태양은 외곽대기를 우주로 날려보내며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중심부에는 지구 크기의 백색 외성만이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은 쉬지 않습니다. 매초 400만 톤의 자신을 에너지로 태워가며 46억 년째 묵묵히 이 태양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4개의 행성은 가스나 얼음이 아닌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세계들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4행성은 태양계 초기 원시, 태양 주변을 떠돌던 먼지와 암석 파편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충돌과 합체를 반복하며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재료로 빚어졌지만 이 4세계가 걸어온 길은 놀랍도록 극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태양에서 불과 5,790만 킬로미터 떨어진 수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자 가장 극단적인 온도 차를 지닌 세계입니다. 낮에는 표면 온도가 430도까지 치솟지만 밤이 되면 영하 180도까지 추락합니다. 무려 610도의 일교차입니다. 이 황폐한 온도 변화의 원인은 대기의 부재입니다. 수성은 중력이 너무 약해 대기를 붙잡아 두지 못했고 그 결과 열을 저장하거나 분산시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표면은 달처럼 수많은 충돌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칼로리스 분지는 지름이 무려 1550km에 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성의 자전 속도가 매우 느려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약 59일이지만 공전 주기는 88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성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1년에 2번도 채 보지 못합니다. 다음은 금성입니다. 지구와 크기가 거의 비슷해 오랫동안 지구의 쌍둥이로 불렸지만 실상은 태양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평균 465도로 수성보다도 뜨겁습니다. 태양에서 훨씬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2배로 지구 해저 약 900m 깊이에 해당하는 압력이 표면에 상시 작용합니다. 게다가 대기 상층부에는 황산 구름이 떠다니며 태양빛을 반사하는 탓에 금성은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납니다. 그 아름다운 빛 뒤에 이토록 가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더불어 금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역방향으로 자전하는 행성으로 금성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구입니다.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생명이 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즉 적절한 온도와 대기압, 자기장, 그리고 판 구조 활동이 동시에 갖춰진 행성은 현재까지 우주에서 지구 단 하나뿐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이것이 없었다면 대기는 서서히 우주로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화성이 그랬습니다. 또한 지구는 내부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열을 방출하며 판 구조 운동을 통해 대륙을 이동시키고 화산을 분출시키며 탄소 순환을 유지합니다. 이 지질 활동이 없었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조절되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의 역사는 훨씬 짧아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한때 지구와 놀랍도록 닮은 행성이었습니다. 약 35억 년 전 화성의 표면에는 강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은 내부 핵이 일찍 식어버리면서 자기장을 잃었고 자기장을 잃은 화성의 대기는 태양풍에 의해 수억 년에 걸쳐 우주로 벗겨져 나갔습니다. 오늘날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약 0.6%에 불과하며 표면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여전히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품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높이가 약 21.9km로 에베레스트의 약 2.5배에 달하며 면적은 한반도와 맞먹습니다.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긴 협곡, 길이 4,000km의 마리네리스 협곡도 화성에 있습니다. 현재 화성 표면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하 깊은 곳에 소금물 형태의 액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탐사선들이 그 단서를 하나씩 수집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시작한 내 세계는 이처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대기를 붙잡지 못한 행성, 온실 효과가 폭주한 행성,
자기장을 잃어버린 행성,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단 하나의 행성. 암석 행성의 역사는 행성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 얼마나 정교하고 까다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소행성대를 넘어 태양계 외곽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암석과 흙이 아닌 수소와 헬륨, 그리고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진 거인들의 영역입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네 행성은 크기만 큰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 전체의 구조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막아내며 수십 개의 위성을 거느린 채 각자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지름 약 14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1300개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질량은 나머지 행성 전부를 합친 것의 2.5배에 달합니다. 목성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태양계 외곽에서 날아오는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겨 궤도를 바꾸거나 통째로 흡수하며 내행성들을 향한 충돌 빈도를 대폭 줄여주는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1994년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목성에 충돌했을 때 21개의 파편이 연속으로 충돌하며 지구 크기에 맞먹는 충돌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충격이 지구를 향했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목성의 표면, 정확히는 대기층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풍이 존재합니다. 대적점입니다. 지구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이 거대한 반시계 방향 폭풍은 적어도 35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관측에 따르면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름이 약 1만 3천 km에 달합니다. 목성의 대기는 시속 600km에 달하는 제트 기류가 줄무늬를 만들며 흐르고 있으며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수소가 극한의 압력을 받아 전기를 통하는 액체 금속 수소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목성의 위성은 현재까지 95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지구 전체 바다보다 많은 양의 액체 상태 바닷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성의 조성력이 얼음 아래를 지속적으로 가열하기 때문입니다. 태양빛도 닿지 않는 그 깊은 바닷속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현재 과학계가 가장 진지하게 탐구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고리 때문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천 개의 가느다란 띠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물 얼음 입자와 암석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리의 지름은 약 27만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두께는 평균 겨우 10m에서 1km 사이입니다. 이 광대한 고리가 종이장처럼 얇다는 사실은 실제로 보면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토성 자체도 범상치 않습니다. 밀도가 물보다 낮아 충분히 큰 바다가 있다면 토성은 그 위에 둥둥 떠 있을 것입니다. 자전 속도도 빨라서 하루가 불과 10시간 33분으로 이로 인해 극점이 눌리고 적도가 불룩 튀어나온 편구 형태를 띱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두꺼운 대기를 보유한 위성입니다.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로 지구와 유사하지만 온도는 영하 179도에 달합니다. 이 극저온 환경에서 메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강을 이루고 호수를 만듭니다. 물 대신 메탄이 순환하는 기이한 기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의 이단하입니다. 자전축이 약 98도 기울어져 있어 거의 옆으로 누운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로 인해 북극이 태양을 향하는 시기에는 약 42년 동안 극지방이 낮이 되고 반대편은 42년간 밤이 지속됩니다. 천왕성의 대기에는 메탄이 포함되어 있어 붉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파란 빛을 반사하며 독특한 청록색을 띱니다. 내부 온도도 수수께끼입니다. 목성이나 토성은 태양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내부에서 방출하지만 천왕성은 내부 열 방출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 행성으로 태양과의 거리가 무려 45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태양빛이 이곳까지 도달하는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부는 행성입니다. 풍속이 시속 2100km,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의 약 6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내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그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은 매우 특이합니다.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공전하는데, 이는 트리톤이 해왕성이 형성될 때 태어난 위성이 아니라 카이퍼 벨트에서 포획된 천체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거대 행성들은 단순한 크기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들은 태양계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력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거인들이 없었다면 태양계 내행성의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태양계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행성도 없고 위성도 드물며 태양빛조차 희미하게 겨우 닿는 이 공간에 태양계의 기원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계가 탄생하고 남은 잔해들이 수십억 년 동안 차갑게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버려진 변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경계 너머야말로 태양계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은 가장 오래된 기억의 창고입니다. 해왕성 궤도 안쪽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존재합니다. 수백만 개의 암석 천체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지역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하나의 행성으로 뭉치지 못한 재료들의 집합입니다. 소행성대의 총 질량을 모두 합쳐도 달 질량의 약 4%에 불과합니다. 영화에서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암석 장벽이 아니라 실제로는 천체 간 평균 거리가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그중 가장 큰 천체는 외소행성 세레스로 지름 약 940km의 소행성대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혼자 차지합니다. 탐사선 돈이 2015년 세레스에 접근했을 때 표면에서 정체불명의 밝은 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후 염화나트륨과 탄산나트륨이 포함된 소금 퇴적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세레스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해왕성 궤도 바깥, 태양으로부터 약 30천문 단위에서 50천문 단위 사이에는 카이퍼 벨트가 펼쳐집니다. 천문 단위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삼은 단위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소행성대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훨씬 방대하며 암석보다는 얼음 성분의 천체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곳에는 수십만 개 이상의 천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이퍼 벨트의 대표 주자는 명왕성입니다. 1930년 발견 당시 9번째 행성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지만 2006년 국제천문연맹의 새로운 행성 정의에 따라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되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은 결코 평범한 천체가 아닙니다. 2015년 탐사선 뉴호라이즌스가 근접 비행하며 처음으로 선명한 모습을 공개했을 때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표면에는 너비 약 1000km에 달하는 하트 모양의 질소 평원, 스푸트니크 평원이 존재했고 최대 높이 3500m에 달하는 물 얼음 산맥이 솟아 있었습니다. 지질 활동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이 작은 천체가 비교적 최근까지 내부 활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명왕성은 행성 자격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카이퍼 벨트 천체의 놀라운 복잡성을 세상에 알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해성은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에서 날아오는 태양계의 전령입니다. 해성의 핵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크기의 얼음과 먼지 덩어리로 태양에 접근할수록 표면이 기화하며 코마라 불리는 대기층을 형성하고 태양풍에 밀려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해성의 꼬리는 항상 태양 반대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해성이 태양을 지나쳐 멀어질 때는 꼬리가 진행 방향보다 앞서 나가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단주기 해성은 카이퍼 벨트에서, 장주기 해성은 훨씬 먼 곳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훨씬 먼 곳이 바로 오르트 구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2000 천문 단위에서 최대 10만 천문 단위까지 펼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구형 껍질은 수조개의 얼음 천체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르트 구름의 외곽 경계는 태양에서 약 1광년 거리에 달하며
이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태양계와 별과 별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기준점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아직 어떤 탐사선도 도달한 적 없고 직접 관측된 적도 없습니다. 장주기 혜성의 궤도를 역추적해 그 존재를 추론했을 뿐입니다. 이 경계 너머에 대한 탐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는 현재 태양으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성간 공간을 비행 중입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보이저 1호는 오르트 구름 외곽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만 앞으로 수만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양계는 태양과 8개의 행성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수십억 개의 얼음 천체, 무수한 소행성,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해성, 그리고 아직 인류의 눈이 닿지 않은 광활한 외곽까지. 태양계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고, 훨씬 복잡하며,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